여러분은 고양이를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고양이가 난 100%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양이 입장에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할 이야기는 고양이가 우리를 얼마만큼 속이고 있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볼까 해요. 고양이는 우리를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속이고 있는데 그 속이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양이가 관심 없다라고 행동하는 것들이에요. 특히나 무관심한 척하면서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고양이 보면은 가만히 이러고 쭈그리고 있는 것 같고 자는 것 같고 이렇지만 고양이가 실질적으로는 듣고 보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의 눈은 화각 자체가 사람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정면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고양이의 청각은 어때요? 저희가 못 듣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리, 움직임, 발자국, 병원에 갈 때 옷을 입는 소리나 아니면 그냥 외출할 때 옷을 입는 소리, 이런 것들조차도 파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안 듣고 안 보고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듯 하다고 하더라도 고양이는 모든 걸 관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는 시각, 청각,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사람의 일상 패턴 있잖아요. 식사하는 거, 외출하는 거, 말투 같은 것들을 학습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무관심하듯 누워 있기는 하지만 주인의 동선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상태라던가 목소리 등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고양이가 밥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가 밥을 남기는 건 배불러서가 아니라 다른 걸 또 먹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미끼를 던지는 거죠. 대부분 보호자님들 어때요? 잘 먹던 아이가 예를 들어서 50g 먹다가 뭐 10g 정도 남겼다. 뭐 다 먹다가 좀 반 정도를 남겼으면 이거 뭐가 어디 아픈가? 입맛이 없나?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시죠? 간식을 꺼낸다던가 아니면 습식을 꺼낸다던가 더 맛있는 걸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료를 남기는 거는 내가 사료를 남겼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보호자를 한번 쓱 볼 때가 있어요. 눈을 마주쳤다? 그러면 좀 다른 것 좀 가져와 볼까? 그러니까 내가 배불러서 남겼다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생각 때문에 밥을 남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보호자님들이 대부분 고양이가 밥을 남기면 안 먹네, 다른 거 줄까? 간식 줄까? 추루 줄까? 트릿 줄까? 아니면 캔에다 줄까? 이런 특정한 행동을 보호자님에게 강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양이가 애교 피우는 경우 있죠. 대부분은 머리를 쿵 하고 박는 헤드번팅이라던가 아니면 야옹 하면서 볼을 비비는 행동이라던가 갑자기 내 다리 사이로 S자로 막 이렇게 비비면서 애교를 엄청 피울 때가 있어요. 특히나 뭐 배를 발라당 뒤집어 까면서 귀여운 표정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애교를 핀다던가 이러한 것들 또한 조종 신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물론 꼬리를 세우고 가까이 오는 거는 되게 친밀감의 표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님들은 어떻게 한다? 보상을 주잖아요. 뭐 스킨십을 한다던가 뭐 간식을 준다던가 추루를 짜준다던가 이 보상이 나온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이거를 조종 신호로 상당히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귀여운 척하면 누가 나한테 용돈을 줘. 내가 예를 들어서 이쁜 척하면 내가 용돈을 줘.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면 엄청 귀여운 척 이쁜 척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애교를 피운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보상 유도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주인에게 비비는 빈도와 보상 관계를 학습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비는 걸 많이 할수록 이렇게 비벼 이렇게 납득이 있잖아요. 주인에게 비비면 보상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학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비면 많이 오는구나. 이런 실질적인 고양이 연구가 있다라는 것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또 하나 고양이에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고양이가 자는 척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자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깨어 있는 경우죠. 근데 물론 완전 깊은 딥슬립 자는 친구들도 있지만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얕은 수면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NREM 수면이라고 하는데 소리나 냄새나 외부 자극에 바로 반응할 수 있게끔 반각성 상태로 주로 잠을 잔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고양이가 자신의 안전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각성 상태로 자야지 어떤 위험 상황이나 외부 자극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보호자님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고양이가 보훈을 한다. 특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인형을 가지고 온다던가 장난감을 가지고 온다던가 갑자기 뭐 사냥을 성공을 해서 자기 앞에다 갖다 놓는 거. 이거를 우리 고양이가 나한테
보온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내 은혜의 보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이것 또한 매우 크게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인형이나 다른 장난감을 보호자님한테 사냥감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게 은혜를 갚거나 보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물을 과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고양이가 내가 사냥을 너보다 잘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물이 아닌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잡지라고 생각하는 지배, 보호, 혼합 신호입니다. 나는 되게 사냥을 잘해 라는 거의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호자님들이 많이 일상생활에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심한 밤에 고양이가 우는 게 제가 외롭나? 혼자 자는 게 적적한가? 이래서 우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통 고양이들이 밤에 우는 거는 되게 요구성 울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순하게 내가 외롭고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라고 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새벽 울음은 그냥 보호자님이 반응해준 경험이 누적된 강화된 행동일 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고양이가 울면 어떻게 해요? 얘가 무슨 일 있나? 놀이가 필요한가? 간식이 필요한가? 아니, 밥이 필요한가? 아니면은 만져줘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어떻게 보면 우는 게 외롭거나 내가 적적하거나 이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되게 요구성 울음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먹는 거를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상으로 인한 동기가 돼서 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고양이한테는 택배 박스가 되게 중요하고 택배 박스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양이 도대체 택배 박스 안에는 왜 들어가 있는 걸까?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속고 있는 거예요.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나 귀엽지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귀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고양이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행동 자체는 저희가 어렵게 얘기하면 위장된 통제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된 통제욕이라는 게 뭐냐면, 안전한 공간에 내 몸을 숨길 수가 있고요, 이 숨긴 상태에서 밖을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밖을 보고 있지만 넌 날 볼 수 없지라고 하는, 나를 위장시켰다, 나를 숨겼다라고 하는 이 통제 욕망을 발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얘 나름대로는 열심히 머리를 쓴 위장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시선을 마주치다가 눈을 피하는 거는 이 친구가 냉정하거나 이래서 하는 표현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신뢰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상대방과 정면으로 마주친다라는 건 상당히 도전적인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고양이 같은 동물에게는 만약에 아이가 눈을 맞춰 딴 데를 이렇게 쓱 쳐다보다 눈빛을 피한다 라는 거는 뭔가 자기가 이 상황을 믿고 있거나 신뢰하고 있거나 이런 표현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을 완전히 마주치지 않는 건 관심이 없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대적인 의사가 없다. 내가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게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는 이 슬로우 블링킹 있잖아요. 이게 된다면은 정말 최고의 신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너를 완전히 믿어. 요게도 한 단계 더 올라갈까요? 그러면 바로 내 눈높이까지 올라와서 나와 눈을 마주치거나 슬로우 블링킹을 해. 아니면은 눈을 마주치는 올라가는 단계까지 와서 나를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무관심한 듯이 있어 라는 것도 최고의 신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양이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우리가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세밀한 사회적인 조정입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양이가 조정당하고 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반 의사소통 전략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우리를 상호 이익을 교환하는 사회적 파트너, 아니면 가족 구성원, 약간 이런 신뢰관계, 이러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정말 부탁드리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게요. 안녕.